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달러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달러와 원달러 환율의 관계를 아주 자세히 설명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구독자님들은 당연히 이런 관계를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최근 영상에서 그냥 결과 위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댓글을 보니 달러와 환율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이번 영상에서는 달러와 원달러 환율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잘 아시는 분들도 복습 차원에서 천천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달러 환율이라 부르는 것은 1달러에 해당되는 한국돈 원화의 가치를 말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라 하면 1달러와 1200원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할까요? 즉 원달러 환율이 1300, 1400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원화와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첫 번째, 달러의 가치가 상승해야 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1달러로 환전하기 위해서 원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화의 가치가 하락해야 합니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이번에도 역시 1달러로 환전하기 위해서 원화가 평소보다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리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돈 원화와 중국돈 위안화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제 다시 달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즘 달러 인덱스가 왜 오를까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를 들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악재는 최근 들어 잠잠해지는 듯 하지만 아직 이웃 나라에서는 사망자와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망자와 확진자는 이제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안전자산인 달러가 쉽게 하락 전환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저는 이 문제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해소될 거라 보고 있고 이로 인한 안전자산의 수요 감소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달러 인덱스 상승 요소는 튼튼한 미국 경제 지표입니다. 2월 초부터 미국은 여러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1월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 PMI는 예상치를 상회한 50.9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고용 부분에 대한 기초지표인 ADP 전미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월 미국 내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는 29만 1천 명으로서 작년 12월에 비해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15년 5월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또한 현지 시각 7일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 역시 나쁘지 않을 전망입니다. 좋은 경제지표는 미국 경제가 아직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화폐인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음 달러 강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달러 인덱스 상승 요인은 유럽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세계 주요 6개국의 화폐 대비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6개의 화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로화입니다. 그래서 유로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고 반대로 유로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상승합니다. 지금 유로 대비 달러 차트를 보면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가 상승하면 유로 강세, 차트가 하락하면 달러 강세를 의미합니다. 유로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과 영국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먼저 독일의 12월 제조업 수주가 전월보다 2.1% 감소했습니다. 예상치인 0.8% 감소를 크게 하회하면서 유로화의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또한 노딜 브렉시트 우려로 인하여 파운드의 가치는 하락했고 이로 인해 유로화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협상을 앞두고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이 1월 말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한 가운데 양측은 연말까지 무역 협정을 포함한 미래 관계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유로화의 약세 그리고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달러 강세의 네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중국 내 누적 사망자 수는 600여 명, 확진자 수는 3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 같은 금융경제의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지만 제조업, GDP 같은 실물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국은 세계 넘버2 경제대국입니다. 넘버2가 힘이 없으면 시장의 스마트머니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달러 수요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의 5번째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유동성 축소 때문입니다. 연준은 4월부터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겠다고 공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4월부터 시중의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드니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달러의 가격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겠죠.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조금씩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저는 앞으로 달러 인덱스는 2018년 말에서 2019년도 중반까지와 비슷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오르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상승 각도는 그리 가파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미국 경제는 매우 좋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주장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좋다고 난리이고 지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가 있지만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바이러스는 미중 무역 전쟁보다 훨씬 약한 악재이고 지속력이 짧을 거라 봅니다. 즉 달러 인덱스의 반등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만의 예측일 뿐이고 현실을 보면 달러 인덱스는 98을 돌파하면서 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를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화의 강세를 나타내는 지표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원달러 환율을 통해 원화 강세 여부를 간접적으로 짐작할 뿐입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강세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달러 강세보다 원화 강세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여기에 딴지를 걸겠죠. 달러가 짱이야. 원화가 어떻게 달러보다 강할 수 있냐? 맞습니다. 달러가 원화에 비해 안전자산인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동안 신종 바이러스 악재로 인하여 원화의 약세가 너무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그 악재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원화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지금 달러 강세 추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하는 이유는 바이러스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악재로 인해 두들겨 맞았던 원화의 상처가 치료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달러 강세는 지속되겠지만 바이러스 악재가 해소되고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달러 강세 역시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가 언제 찾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팩트를 정리해드리면 지금 달러 강세 장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 지금 지속적으로 상단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천천히 상승 중입니다. 어쨌든 이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달러 강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은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 손을 보기 때문에 보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 같은 선진국으로 돈을 이동시킵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한국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돈을 지속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돈을 그만 풀고 유동성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연준에서는 4월부터 유동성 공급을 조금씩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의 리스크입니다. 이게 걱정되면 지금 당장 금을 팔고 주식도 팔고 달러를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 주식과 금은 수익권일 거라 봅니다. 익절은 늘 옳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거짓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동성을 축소하면 미국 증시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쉽게 유동성을 줄일 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줄여도 점진적으로 줄이겠죠. 그게 아니면 유동성을 줄여보고 주가가 하락하면 아차 하면서 오히려 유동성을 다시
공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달러 상승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달러 상승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 혹시 이로 인하여 한국 증시의 조정이 올지라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면 다시 또 달러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올 거라 봅니다. 그때 달러를 매수해서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총알을 마련해야겠죠. 여기에 달러 인덱스가 어디까지 오를까요?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까요? 원달러 환율이 또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런 질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다 알면 환 투자로 대박이 났겠죠. 그냥 저는 저의 사견을 듬뿍 담아 큰 흐름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증시를 비롯한 다른 대체 투자 이야기는 며칠 후 라이브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